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재고 돈으로 사람을 누르는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크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상견례가 끝나고 처음으로 양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식탁 위에 놓인 것들만큼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직접 손수 준비해간 반찬 몇 가지,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저는 며칠 전부터 그 봉투를 어떻게 드릴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이르면 실례가 될 것 같고 너무 늦으면 예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요. 금액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담고 싶었습니다. 처음 드리는 인사였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느 순간 시어머니의 눈길이 봉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니? 아, 그냥 첫 인사라서요. 별건 아닌데. 저는 웃으며 봉투를 밀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그 웃음이었습니다. 가볍게 콧소리를 섞어서 내뱉는 그 웃음. 요즘 세상에 이걸로 애 키우겠다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첫 자리에서, 설마 제 성의를 이렇게.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없으면 애는 낳지 마라. 그 말이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굳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일어나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고 남편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제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명절이 오면 저는 항상 부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이것저것 지시를 했습니다.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기름져? 저는 네, 다음엔 더 잘할게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꼭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애 낳으려면 돈부터 모아야지. 지금은 일이나 제대로 해.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라고 아기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점점 가슴 어딘가에 쌓여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좀 힘들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 그게 남편의 편이라는 것. 저는 그 사실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날 무렵 자연스럽게 임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제 애 생각은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좀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바로 끊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애부터 낳겠다고? 그건 욕심이야. 욕심.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게 욕심입니까?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게 욕심입니까? 내 몸으로 낳고 내가 키우겠다는 게 욕심입니까? 저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 소리에 섞어서.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몰래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넣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따로 빼두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아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아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친정엄마에게도 그냥 혼자 했습니다. 재테크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소액으로 투자도 해봤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고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돈을 모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발로 설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누가 돈 없으면 아이 낳지 마라고 말할 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시댁 명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그런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남편의 조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6살쯤 됐을까요? 눈이 크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모는 왜 아기 안 낳아요? 순간 주변 소리가 다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글쎄 이모도 언젠가는 그렇게 웃으며 넘기려는 찰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없어서 그래. 가볍게 장난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짧게. 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라서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무언가가 결정되는 순간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 말씀 오늘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특유의 웃음이었습니다. 왜? 이제 돈 생겼어?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통장 내역서입니다. 남편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를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 잔액, 그리고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금액들. 저는 3년 전부터 따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도 낳을 생각입니다. 제 판단으로. 방 안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조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과자를 집어먹고 있었고 시누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야? 저는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 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돈 없으면 애 낳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날 이후 달라진 것들을 말씀드릴까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날도 있었습니다. 명절이 편해진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저를 향해 던져지는 말들의 무게가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저는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어.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지만 오래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두 번째로 말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동적인 화해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이란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풀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을 때 가장 무너집니다. 그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숫자로 환산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짜리인지 정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말을 잃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것.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누가 허락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언제 낳을지는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나와 내 배우자가 우리 둘이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돈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외모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준비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천천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